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33호 제13연 기사입니다. 경기도 해외 입국 도민 대상 코로나19 무료 검사 실시.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기도민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원한다면 도내 50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장 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외 입국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검사 안내부터 무료 실시까지 원스톱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국내로 들어오는 역유입 위험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기도민은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신분증을 지참한 후 도내 50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게 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한 주일간 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 115명 중 해외 유입과 관련한 사례는 32.2%인 37명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발 확진자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13명, 태국 1명, 이란 1명 등으로 미국발 입국자의 확진이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 22일 유럽발 입국자에 이어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했다. 임 단장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도민은 검역 및 방역 당국의 조치에 협조해 주시고 증상 발현 시 도내 무료검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7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10명이 증가한 413명이다. 전국 9,332명,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30.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8번째다. 시군별로 보면 성남시 106명, 부천시 60명, 용인시 46명 순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성남이 11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천 8.6명, 군포 7.1명 순이다. 경기도 확진자 중 131명은 퇴원했고 현재 278명이 도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을 보면 27번지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4곳의 협력으로 총 14개 병원에 485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65.4%인 317병상이다. 지난 19일 개소한 경기도 1호 생활치료센터에는 현재까지 26명이 입소했고 15명이 퇴원해 현재 11명이 재소 중이다. 병원에서 최소 관찰 기간을 마친 안정적인 확진자들이 입소하고 있으며 평균 재소 일수는 3일로 빠른 속도로 순환 중이다. 이날 중에는 10명이 입소 예정으로 총 21명이 재소하게 된다. 임 단장은 시흥 미래키움 어린이집과 군포 효사랑 요양원의 확진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흥시 소재 미래키움 어린이집은 지난 24일 어린이집 교사 1명이 확진된 이후 원아 33명, 학부모 60명, 교사 14명 등 10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 어린이집 관련 접촉자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다만 해당 교사와 접촉한 가족 및 지인 2명이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3명이다. 접촉자들은 현재 자가격리 중이며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군포 효사랑 요양원의 경우 현재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도는 원내 4물결표 쌓인 5층 20명에 대해 자체 코호트 격리를 실시 중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한편 지난 26일 개최된 웹세미나 제1회 코로나19 경기 웨버나어에서는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징, 코로나19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의 진료 경험을 공유했다.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 및 감염병 관리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웨비나에 참석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경기 웨비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웨비나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이며 4월 2일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경기도 확진자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한 소개, 경기도 확진자의 역학적 특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임 단장은 앞으로도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현장 의료인들과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성 향상, 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해야. 정희시 권정선 의원, 경기복지재단 수탁사업 이관 현안 간담회 가져. 공공복지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민주, 군포2, 과 권정선 의원, 더민주, 부천도, 은 19일 오전 11시 보건복지위원실에서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및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복지재단 수탁사업 이관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경기노인일자리지원센터 종사자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해온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11년부터 운영,과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2013년부터 운영,의 사업과 인력은 오는 4월 1일 자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이관을 앞두고 있다.
종사자들은 경기복지재단에 대해 사업 이관 이후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명문화된 공문서로 제시해 줄 것과 경기복지재단 잔류 시 근로조건과 경기도사 회서비스원 이관 후 개인별 근로조건을 비교 제시해 해당 직원이 검토 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적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비대면 원격교육 선도학교 운영 학습 공백 채비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이 감염병 확산 등으로 면대면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는 선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원격교육 선도학교 347곳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원격교육 선도학교는 개학 예정일인 다음 달 6일 이후 지역이나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면대면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원격교육 선도학교인 함께학교, 먼저 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148개, 중학교 112개, 고등학교 107개 등 3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원격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집 온라인 클래스에 더욱 체계를 갖춰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선도학교 교사들에게 SNS 소통 등을 통해 비대면 학습 상황에서의 학년 학급별 주간 시간표 운영, 학습 출결 관리, 원격교육 참여가 어려운 학생 지원, 보충학습 계획, 학생 상담과 생활교육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개학 이후 상황을 적극 대비하도록 안내했다. 원격교육 선도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내하는 학습 계획에 따라 쌍방향 실시간 수업, 단방향 학습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형 수업 등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교사와의 상호 소통하며 학습 관리와 출석 관리를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황미동 학교교육과정과장은 원격교육 선도학교 운영은 비대면 원격교육 상황에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비대면 원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모든 교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원격교육 대표교사 1인을 선정하고 이들이 경기도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받아 교내 다른 교사들의 원격교육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경기교사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교사들이 온라인 학습 도구 활용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지역 온라인 학습 지원단을 구성해 학교별 교사별 온라인 학습 관리 사례 발굴과 지속적인 공유 활동으로 비대면 원격교육 역량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 발달장애 중고등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본격 시행 서울시가 2020년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여기,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과 후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룹 활동을 제공하여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성을 기르고 그룹형 활동 서비스를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며 발달장애 학생 부모의 원활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이 목적이다. 신청 자격은 만 12세 이상 물결표 쌓인 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일반 및 특수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돌봄 취약 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상 공동육아나 눔터 이용자,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사설검정고시학원, 정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야학에 다니는 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에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등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시는 2020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25개 자치구 630명으로 확정하였고 주소지 관할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자치구에서 우선 선정 여부 및 지원 자격 충족 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44시간의 바우처 이용권이 지급되며 평일, 월 물결표 쌓인 금, 13시 물결표 쌓인 19시, 토요일 9시 물결표 쌓인 18시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일 바우처 시간은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월 바우처 급여 시간의 범위에서 이용시간 및 이용요일 등 월간 이용 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방학기간 중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일, 월 물결표 쌓인 금, 9시 물결표 쌓인 18시의 범위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 학생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취미 여가 활동, 자립준비 활동, 관람체험 활동, 자조활동 등으로 당사자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게 된다.